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207페이지 극수필 3번 신유한 님의 해유록이라는 작품을 해설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에 있네요. 4번. 해유록은 1719년 일본 통신사 일행에 참여한 신유한이 지은 기행문, 이제 기행문이네요. 기행문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와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1719년, 그러니까 18세기고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가 1636년이니까 조선 후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본에 통신사라고 해서 SKT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교관으로 일본이랑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일본의 지리와 풍소, 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관찰하고요. 또 주관적 평가도 덧붙입니다. 기행문의 3요소가 여정, 견문, 감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견문이 되는 것이고요. 주관적 평가가 감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목에 있는 해유록이라는 것은 바다 해자에 놓을 유자네요. 그래서 유람했다. 일본이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이겠죠. 처음 본 일본 문물을 찬탄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경계도 합니다. 이놈들 봐라 이러면서 만만치 않네 하면서 유교적 지식인의 관점에서 이 다른 문화인 일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더라. 자, 이렇게 보고요. 뭐 기행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 그래서 쌤이 여러분 이제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이제 일본 지도를 이렇게 넣어놨죠. 일본 지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일본이 이제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오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 섬에서 맨 밑에 있는 거 규슈고 위에 있는 홋카이도잖아요. 그래서 요 본토 있잖아요. 본토 왼쪽에 보면은 여기가 오사카가 됩니다. 이 하트 있는 게 오사카고요. 그리고 지금 화자의 위치가 여기 보시면 여기 하트 있죠. 여기 하트 있는 데가 이제 뭐라고 그러시죠? 토모노우라 하트 두 개 있죠. 토모노우라 하트 두 개 있는 게 토모노우라고 후쿠젠지라고 하는 이제 절이 있는데 뭐 여기를 유람을 한 모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시와 신시 사이에 시간인데 이게 몇 시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미신이다, 미시 신시다 그러면 12지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12지. 12지 12개의 지 중에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고3 학생들이 지금 07년생이죠. 07년생이면 아마도 돼지띠가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라고 하는 요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동물띠도 말하지만 시간을 말합니다.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두 개가 있어요. 12개 중에 첫 번째와 7번째인데요. 이게 시간으로 말하면 자정 그러면 밤 12시를 말하죠. 밤 12시. 그리고 정오 그러면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죠? 낮 12시. 그럼 여기서 미시다 그러면 여기 미가 있고요. 신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죠. 미신. 그러면 미신은 2시. 그 다음에 신시는 4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4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사이니까 한 3시 정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앞으로 1시간,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미시고요.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가 신시니까 가운데 센터를 보면 2시부터 4시 사이인 3시 정도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모노우라에 도착했다. 도모노우라가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 화자의 현 위치입니다.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현 위치. 도모노우라. 항구인데요. 여기서 우시마도까지, 우시마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시마도가, 여기가 우시마도입니다. 겨우 200리라고 하니 수치가 나오죠. 수치. 구체적 수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1, 2가 0.4km 정도 돼요. 한 400m. 그러면 200을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200을 곱하면 248이니까 80km 정도. 80km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순풍을 타고 순한 바람을 타고 더 나아가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가고 싶었다. 근데 여러 일본인들이 긋고 말리며 만류한 거죠. 그 다음에 스시마 본주가 아직 뒤에 있으니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시마는 뭐냐면 스시마 섬이 여러분 그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우리나라 일본 사이에 있는 섬이죠. 요 하트에 있는 게 대마도입니다. 스시마 섬. 이게 대마도입니다. 스시마. 여기 스시마 많이 그 낚시도 가고 그럽니다. 제주도의 오른쪽에 있죠. 이게 제주도의 오른쪽에 스시마 섬입니다. 여기 이제 번주라는 사람이란 뜻이요. 번주는 뭐냐면 어떤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스시마의 본주가 아직 안 왔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렸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러면서 출발을 말리는 거죠. 그가 도착하니 이미 저물녘이니까 이제 아까 3시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6시 정도 된 거죠. 그리고 태수는 이 태수가 도모노우라 태수입니다. 도모노우라의 사또. 그러니까 지금 한 시장 정도 됩니다. 시장. 사또는 큰 길가에 숙소를 마련하여 통신사를 접대하는 것이 모두 관백의 명령이다. 관백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황에 일본은 황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 제도가 천황의 업무를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보좌하는 직책이다. 이 사람 높은 사람인데 시킨 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여기서 준비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그냥 우시마도로 갔다가는 통신사를 호위하는 자기네가 국가의 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애써 우리를 설득했다. 그러면 만류한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루 머물렀다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배에서 내렸고 숙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관백의 명령이라고 우시마도로 가지 못하고 아까 도모노우라에서 숙소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번주의 설득으로 번주의 설득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태수의 설득으로 번주배가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도모노우라
그 머물기로 함. 머물기로 했습니다. 뭐 시킨 대로 해야죠. 하루 머물렀다 가면 되죠. 도모노라는 빈고슈에 해당한다. 빈고슈가 뭐냐면은 여기 여러분 지도 보시면 히로시마가 왼쪽에 보이죠. 히로시마의 동쪽, 이 동쪽 지역을 긴도슈, 빈고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예전에 원자탄 2차 세계대전에서 투하됐던 곳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죠, 그죠? 히로시마현의 여기 동쪽 지역. 출제 가능성은 되게 희박합니다. 숙소는 후츠겐지였다. 복선사라는 절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다시 이 지역으로 와서요. 도모노우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도모노우라인데, 이게 우시마도네요. 우시마도고, 도모노우라 한번 가봅시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후쿠젠지라고 보이죠? 후쿠젠지 여기 쳐보면은 여기 절이 있습니다. 그죠? 절이 있죠? 절이 있습니다. 후쿠젠지. 자, 돌아와서요. 그래서 절은 숙소가 여기 절이 숙소라는 거죠. 해안의 산 아래에 있는데 건물이 매우 크고 시설이 굉장했다. 항구에서 숙소까지 672쯤. 그럼 672를 6.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2가 0.4km가 되죠. 그러면 몇 킬로냐? 6, 4, 24. 2.6km 정도 되겠네요. 킬로미터. 길가에 모두 여러 겹의 자리를 깔아서, 돗자리를 깔아서 티끌 한 점 없고 그만큼 청결했다는 겁니다. 도시가 청결했고, 길 양벽에 5걸음마다 수치가 계속 많이 나오네요. 구체적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장대를 하나씩 세우고 장대마다 커다란 등을 한 개씩 달아놓은데 야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했다. 다 견문입니다. 기와 지붕과 담이 거리에 빼곡히 들어앉아 한치의 틈도 없었고, 그럼 되게 번화한 겁니다. 도모노우라가. 비단 옷을 입고 구경 나온 남녀들이 동서를 가득 메우는데 장사꾼과 기생이 많았다. 부자들이 소유한 찻집과 각 주의 관원은 이제 공무원들이고요.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무는 숙소가 대단히 번화했다. 이곳은 아카마가세키 동쪽에 위치한 큰 도해지라고 할 수 있다. 지명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해봅시다. 번화한 도모노우라 시내의 풍경 얘기를 했습니다. 수능 출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데요. 내신에서 왜 이런 걸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민겸의 일동장류가라고 하는 뭐 그런 작품이 있는데 기행문이긴 한데 뭐 문학적 가치가 있다면 사실은 기행문보다는 사실은 시와 소설, 뭐 희곡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기행문, 수필을 시험 범위에 내는 학교 선생님들의 저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작품이거든요.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행 갔다 오고 와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의 풍습과 제도, 음식 이 등등등을 막 시시콜콜이 설명했잖아요. 문학적 감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넷플릭스 한 편 영화 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해안에 산이 높이 솟아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데 삼면의 산들과 더불어 감산만을 이루었다. 전부 다 견문입니다. 여정 견문 감상에 보고 들은 거 견문 보고. 선생님 아까 좀 전에 의유당 관북 유람 일기를 업로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행문만 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는 없네요. 보고 들은 바다에서 침식된 산 아래에 돌을 다듬어 둑을 쌓아놓은 것이 평평하게 정돈되어 칼로 깎은 듯했다. 뭐 지규법이고요. 니은 부분 보겠습니다. 소나무, 삼나무, 귤, 유자 등 갖가지 과일나무. 그러면 이제 열거법을 썼고요. 열거법. 나열하는 겁니다. A and B and. 무성한 푸른 숲을 이루어 색채어 사용했고요. 사방을 둘렀고 그 그림자가 물 위에 거꾸로 비쳤다. 물은 이제 반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쌤도 일본을 가봤는데요. 쌤은 후쿠오카하고 그쪽에 야마모토성 뭐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규슈 지방에. 그래서 아무리 이국적이죠. 제주도보다 훨씬 더 이국적. 진짜 다른 나라니까요. 그래서 1700년대에 통신사로 외국을 갔으니 경치도 보고 평가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이곳 사람들이 모두 일본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라고 감탄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이 이제 통신사 일행을 말합니다. 통신사 외교관들입니다. 일행들이 와 진짜 여기 온 일본 경치 중에 여기가 베스트다. 뭐 이렇게 감탄했답니다. 동쪽 바다 가운데로 뻗어 있는 높은 절벽을 파서 길을 내고 돌을 쌓아 대를 만들어 놓았다. 디귿. 대 위에 지은 층층 집은 처마가 날렵했고 푸르게 분칠한 색채어 있고요. 구름 밖으로 빛났다. 시시콜콜하죠. 색채어. 견문이고요. 절 이름은 엔호지였다. 절 이름이래요. 배 위에서 바라보니 신선이 사는 곳 같았다. 뭐 감상입니다. 지규법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우쿠겐지 절이죠. 우쿠겐지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나의 숙소는 후쿠겐지 서쪽에 있는 넓고 탁 트인 곳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로 수많은 집들이 전망이 되게 좋겠네요. 뷰가 내려다 보이는데 담장과 벽이 모두 화려했다. 산바람이 울퉁불퉁해서 살기 위험한 구역에서는 반드시 섬돌이 계단이고요. 계단을 안 그러면 위험하겠죠. 헛디딜 수 있으니까 쌓아 털을 높인 다음에 층층이 지어서 크고 작은 것이 모두 보였다. 전부 다 견문입니다. 또 울타리 옆 빈터에는 구덩이를 파서 무덤을 만들고 돌을 쌓아 올렸는데 간혹 글자가 지어진 비석이 문 앞에 있었다. 무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덤 속의 사람과 더불어 먹고 자는 일상생활을 함께 하다니 회개망측했다.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놈들 미개인 새끼들 어떻게 사람하고 무덤하고 이렇게 인간 주거지와 같이 있냐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보기에 3번에 부정적 평가 있었잖아요. 이 미개인 새끼들, 쪽발이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정리해 봅시다. 일본의 어떤 생활 풍속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입니다. 다음 오사카. 이제 오사카를 보게 됩니다. 오사카가 복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갑니다. 오사카가 여러분 어디 있냐면 이 본토섬에서 한 가운데쯤 있어요. 본토섬에서 한 가운데쯤에 오사카 있습니다. 여기 오사카입니다, 여러분. 교토 밑에 여기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여러분 오사카 하면 많이 나오는 게 이 뭐 어떤 큰 인형이 있던데 막 뛰어가는 거 오사카. 그래서 오사카 번화한 도시죠. 그 당시에도 오사카는 한자로 대판이라고 하는데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오사카를 가게 된 겁니다. 자, 오사카는 서적이 많은 것으로 실로 천하의 장관이라 할 만하다. 감상 개인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명현, 그러면 유명한 이름난 현인들,
어진이 뛰어난 성인 다음에 현인들 문직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뭐라고 할까요? 존경하고 숭배하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이 퇴계집이다. 우리 퇴계는 여러분 알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인물 중에 퇴계 이황 선생님이잖아요. 이황 선생님 우리나라 위대한 성리학자죠. 선생님은 성균관대 나와서 이황쌤 이 선생님이 쌤 우리 학교 선배님이세요. 선배님 학번이 되게 깡패입니다. 쌤 이제 1992 학번인데요. 92학번인데 이분들은 1592 학번입니다. 한 400년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성대생들은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만 들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 50,000원짜리는 없었지만 사실은 우리 선배님의 학부모님이죠. 그죠? 이 선생님 어머니시니까. 심지어 100원짜리 그 이순신도 그 당시에 해군 장교로 우리 학교 선배님 출신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퍼졌습니다. 퇴계 이황이 유명했나 봐요. 일본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집집마다 읽고 외우고 있다. 일본 문인들이 필담은 이제 글로 써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번역기가 없으면. 그런데 글은 한문을 많이 쓰니까 그 당시에 통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한문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 사람 한문 잘 안 쓰죠. 필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파고라든지 챗 GPT 쓰면 되겠죠. 가장 먼저 나한테 물어오는 것이 퇴계집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일본 사람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뭐 삼겹살? 아니면 BTS? 그죠?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거 궁금하겠죠? 근데 퇴계가 그 당시 굉장히 이슈였다는 거죠. 도산서원이 어딘 굴에 있는지 안동에 있죠? 퇴계 선생님 후손이 지금 몇이나 있냐? 지금 무슨 벼슬 하고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쌤 좋아하시는 건 뭐냐? 질문이 많아서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오사카에 있는 학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 문묘에 모셔진, 묘가 이제 무덤입니다. 무덤에 모셔진 여러 돌아가신 현인들, 돌아가신 현인들, 아까 이황 선생님처럼, 이황 선생님 그 당시에 살아계셨나요? 돌아가셨겠죠. 그 다음에 최치원, 설총, 김장생, 그 차례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며 그 밖에 우탁의 충정과 이색의 분장과 김종지의 사적을 자세히 물어봤다. 우리나라인 조선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어찌 이리도 자세한지 명탐법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다. 그 당시에 한류가 있었나 봐요. 그죠? 나는 괴이하게 여겨 시험 삼아 조형의 후손은 있는가? 이게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필요 없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차철로가 제술관으로 사신 따라갔을 때 지은 시편이 아직도 몇이나 있는가? 없다 그러고. 김한국이 칭송하는 일본의 승려 호추이를 물어보니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작 유명한 일본의 문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조선의 문인은 잘 알고 궁금해하고 약간 조선이 로망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들은 대체 자기 나라 일인 일본의 일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는 일본의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수백 년 동안 일이 눈 위에 새 발자국처럼 눈 위에 새 발자국은 사라지잖아요. 녹으면.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통역관들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논리책을 구했는데 통신사의 왕래가 이게 계기가 되어서 학술 교류의 길이 점점 열리고 시문과 필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배운 것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관한 얘기. 그래서 필담을 통해서 자꾸 물어봤어서 대답을 해주는 게 피곤했습니다. 필담을 통해 확인한 조선의 문인 퇴계집 이런 거 있잖아요. 문인과 어떤 선현, 김종직, 뭐 설총 이런 거 물어봤죠. 에 대한
일본인의 높은 관심, 일본인의 높은 관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가장 통탄스러운 것은, 아프고 탄식이 나오는 것은 김성일의 해사록, 유성룡의 징비록, 강항의 간양록 등의 조선과 일본 사이의 기밀은 이제 비밀이잖아요. 기록한 게 많은데 이 책들이 지금 오사카에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밀수한 겁니다. 그죠? 밀수입한 거죠. 밀수입. 몰래 밀수입한 겁니다. 우리나라 되게 중요한 기밀인데 그걸 일본에서 출판되고 있다. 적을 정탐하여 적에게 일러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럼 다르지 않다니까 서리법이죠. 우리나라의 기강이, 윤리와 기강이, 윤리가 엄하지 못하여 통역 간의 밀무역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두려운 일이다. 성몽량이 자기 아버지의 큰아버지가 성완이었대요. 아버지의 형님이죠. 근데 임술년에 제술관, 아까 제술관 나왔는데 제술관이 약간 뭐라고 해야 이런 외교관 중에서 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문서나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류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적이 있는데 큰아버지가 여기 예전에 왔다는 거죠. 그 당시 큰아버지가 남긴 글을 이 조카인 성몽량이 우리 큰아버지 글도 있어요 하고 필담을 물어본 거죠. 그 일본인이 오사카에서 출판된 임술사화집, 왜냐하면 임술년에 왔으니까 이 사가 그 통신사의 사입니다. 한부를 구해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사신과 제술관과 서기의 시가 몇 편이 실려 있고 한 글자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일본인이 화답한 글도 뒤에 부르고 다 실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자세히 정밀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내가 물어봅니다. 신묘년 사신이 왔을 때 신문도 벌써 출가됐는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인이 대답하기는 그때の시가나 가장 많았는데 여러 사람이 흩어져 놓여 있고 아직도 수습하여 책으로 만든 적이 없소문이다. 이렇게 한 거죠. 개신 쇼탄이 일본 사람이겠죠. 오사카에서 출판된 성사답향 두 권을 나이 보여줬는데 이 책에 수록된 것이 나와 세 명의 서기가 쇼탄과 화답한 시가 여기 벌써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출판된 거는 아카마가세키에 가기 전의 작품들이고 나머지는 출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한 달 전에 내가 화답하고 문답했던 것이 지금 책으로 출판되고 있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만에 출판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두려운 존재다.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 벌이기를 좋아하고 추진력이 있다 정도 보면 돼요. 명성을 좋아하는 습성은 중국 사람과 이제 유교 성리학자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출판에 대한 놀라움. 한 달 만에 책을 만들어 버려요. 그죠? 출판 문화에 대한 놀라움과 일본에 대한 일본에 대한 경계심. 여러분,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뒤에 문제도, 가나다 이렇게 갈래복합이 아니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마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네 문제에 실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시시콜콜한 거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쉽게 풀리는 것도 있고 좀 애매한 문제도 있는데 이제 해설 보고도 좀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신이 안 나는 작품이어서 신나게 강의를 녹화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좀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도 없고 굳이 이거를 여기다 실어놔서 아이들한테 부담만 주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좋은 작품도 많은데 이게 교과서라면 이해되는데 수능 특강 연계 교재인데 뭐 굳이 이런 작품을 넣어놔서 시시콜콜이 여기서 뭘 봤니 여기서 뭘 느꼈니 와 여기 몇 킬로니 뭐 이게 무슨 문학적 예술성이 있습니까? 좀 한심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제 내피셜이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EBS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아무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